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협업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협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협업해서 프로젝트 해라 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협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사실 경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협업을 하기 위한 적당한 도구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업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 같은 우리가 디지털 협업 도구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협업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우리가 협업을 하면은 무엇이 좋아지는지, 왜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협업 왜 해야 되냐면은 과거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더 복잡해지고 더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좀 더 그 규모도 크고 많은 소통도 있어야 되고 많은 도구도 사용해야 되고 많은 또 포맷 문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동영상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때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다 혼자서 하고 끝을 낼 정도의 업무만 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혼자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해야 되고 여러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규모가 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디지털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제가 열심히 뭐 논문이나 아니면 문서, 보고서, 오탈자를 열심히 봤습니다. 세네 번씩 보고 아주 꼼꼼히 하나하나 글씨를 봤는데 딱 보고를 하는 순간에 팀장이 하는 얘기가 그죠? 여기 오자가 있다고 이렇게 딱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당황스러운 일이 되는데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하더라도 내 관점에서 못 보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우리가 아이디어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업무를 할 때 내가 잘하는 분야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분야도 있고 뭐 다 종류가 다릅니다. 뭐 관점도 다르고 직원의 관점도 있고 또 팀장의 관점도 있고 또 경영진의 관점도 있고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것 중에 하나가 문서를 우리는 기존에 MS 워드나 아니면 아래의 한글로 혼자만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작성을 하고 다 끝나서 출력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지 사실은 내 생각을 전달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완성된 형태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같이 문서를 함께 보면서 작성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예전같이 뭐 다 작성해서 주세요라고 내가 받은 다음에 정리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나의 작성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아이디어는 굳이 그 문서뿐만 아니고 사실은 요즘에 협업할 수 있는 종류들이 뭐 프로그램도 되고 그림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협업들에 대한 경험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혼자서 규모가 작아서 혼자서 해야 될 경우에는 회사나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의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면은 프로젝트가 잘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하게 되면은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성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 사람의 역량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회사 관점에서도 긴 텀에서도 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MEC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의 것을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다 뭉쳤을 때는 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업무 협업, 사실은 협업이라기보다는 분업이나 협동 형태가 많이 있었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단계적 협업을 할 때 보면은 내가 분석이 다 끝나야지 설계를 할 수가 있고, 또 설계를 다 끝나야지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MEC 관점에서 업무를 쪼개서 여러 사람이 함께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분석에서 막히는 경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좋은 것들이 뭐냐면은 이것이 표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분야가 한 사람의 역량에 디펜드 되는 것이 아니고 쪼개져서 각각의 업무들이 표준화가 되고, 그것이 좀 더 발전을 하면은 매뉴얼이 되고 프로세스화가 되는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프로세스화가 된다면은 그 업무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자기의 표준 방식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역량을 이렇게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연속성, 하나의 프로젝트나 전체 회사의 프로세스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협업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예전에 우리 많은 협업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도구가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했던 방식들은 대부분 분업이나 아니면 협동 이런 형태로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쪼개서 같이 충돌되지 않도록 다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협업이라고 하고,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세 가지 목표, 첫 번째로는 큰 규모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아이디어도 있고, 또 연속성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협업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팀플 하다가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오고 그거 보고 웃고 하는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할 때는 우리가 협업보다는 사실은 경쟁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기고 위에 올라가야지 승진도 할 수가 있고 출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다 경쟁을 가르쳤지 협업해서 다 같이 살자 이런 얘기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더더욱 어려우실 거고요. 아마 적당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학생분들 또 사회 초년생들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는 시대이고, 어렵더라도 물론 처음에 다 실패를 하겠죠. 하지만은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한다면은 좋은 협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업 어렵지만은 꼭 해야 된다고 했죠. 자, 협업을 꼭 사람하고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아마 AI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